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유석춘입니다. 우리 김용삼 기자님께서 아주 열강을 하셨고 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6.25에 관해서 잘 모르던 것들인데 비틀어져 있던 것을 오늘 정말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시간이 저한테 얼마나? 하십시오. 한 30. 한 20분, 25분. 20분이나. 네, 감사합니다. 네. 전체를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좀 내려가면은 이게 실제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오늘 김영삼 대기자께서 말씀하신 여러 6.25하고 관련된 얘기 중에 실제 이승만이 그 당시 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었고 한국 사람들이 그 당시 전쟁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아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인데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27일 밤 10시에 방송을 합니다. 실제. 대전에서 서울 KBS랑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실제 방송을 하고 그 방송된 게 전파를 타고 전 국민에게 퍼지는데 그것을 미군이 후쿠오카에 있는 미군이 이제 감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통령이 이런 방송을 한다라는 감청을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그 미군의 감청 그러니까 한국말과 영어를 잘하는 미군 부대원이 이제 한국말로 방송 나오는 걸 듣고 그 자리에서 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은 Lee tells public of U.S. arms aid. 그러니까 이승만이 대중에게 미국의 군사 무기 원조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게 이제 이 방송의 주제라는 거고 이게 서울에서 방송된 거고 한국말로 된 거고 한국 사람에게 하는 거고 27일 날 1950년이고 6월 27일 날이고 이게 GMT가 그리니치 타임이에요. 13시 15분. 런던 시간으로 13시 15분이니까 아마 7시가 8시간을 앞으로 가면은 이게 20시 15분이라서 8시 15분이가 뭐 밤 10시 그렇게 돼서 스피치 딜리버드 바이 프레지던트 승만리. 그래서 실제 자기가 들은 것을 이렇게 영어로, 그러니까 한국말로 들은 걸 동시 통역으로 영어로 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그 당시 이승만이 어떤 방송을 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된 원고가 남아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거는 없고 이제 미군 부대가 후쿠오카에 있는 감청 부대가 한국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전쟁에 관한 온갖 정보를 이제 첩보를 정리하는 중에 한국에서 KBS가 방송을 하는 걸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한국말을 들은 걸 영어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쭉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맨 앞에 보여주면 사진 3장으로 돼 있잖아요. 2페이지 반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그 문서 보관소에 있는 문서 번호들이고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여기에 나온 내용을 읽어보면은 지금 우리 김영삼 기자님이 얘기하신 그 당시 6.25 상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가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게 요 기사에 있어요. 아까 그래서 그 기사로 좀 돌아가시면은 네, 여기 좀 내려가면은 아니 이 기사가 아닌데 아까 요거 내려가 보십시오. 이게 요게 전체 방송 전체가 이게 타이핑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끊깁니다. 이게 실제 방송 전체가 더 있는데 그거는 못했다고 여기 가로 속에 써 있어요. 아래는 맞으면 잘 못 알아들어서 텍스트를 못 만들었다라고 여기 가로에 써 있어요. 마지막에. 그리고 이제 쭉 이거를 제가 번역한 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좀 내려가 보실래요? 네, 이겁니다. 여기서부터입니다. 이게 이제 그 아까 영어 문헌에 나온 영어 텍스트에 나온 거를 제가 번역한 건데 이걸 좀 최대한 키워서 이거 다 안 보이고 이것만 여기까지 나오게 하면 저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내가 이게 이승만이 우리 국민에게 방송하는 겁니다. 내가 지나간 5, 6차 동안 연속으로 자랑한 것은
군사상 원조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국민들에게 27일 밤에 이승만이 육성으로 방송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은 내가 올 것을 믿고 안 까닭으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정치하는 나라에서 그것은 군사적 원조가 오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나는 상당한 시간 동안 침묵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한 말이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우리 원수들이 사방에서 중무장한 비행기와 탱크와 군함을 몰고 와서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경은 역경을 무릅쓰며 사방으로 성공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아까 6.25 전쟁이 나서 서울이 48km밖에 안 떨어졌는데 3일 동안 막았다는 얘기를 사실은 이승만이 자기 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기 중무장한 비행기, 야크기, 탱크, 군함, 이걸로 지금 쳐들어왔는데, 우리 군인들이 군경이라고 합니다. 이 군인만 싸우지 않았어요. 경찰도 그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우리 군경은 역경을 무릅쓰고 사방으로,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성공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보세요. 어제 의정부 일대에서는 적군이 중무장한 수십 대의 탱크를 앞세워 밀고 내려왔습니다. 이걸 막았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군인들은 전혀 준비되지 않아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했으나 나중에는 침략하는 도로에 지뢰를 매설해 탱크를 격파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적군은 탱크를 세우고 내려서 지뢰를 제거하며 계속 전진했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지뢰를 치우는 적군을 소총으로 저격하고자 했으나 장거리 소총으로 무장한 적군에 반해서 우리 군인들은 그런 무기가 없어 대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무기도 없이 적과 대적하기가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우리 군인들은 맨손으로 용감히 싸웠습니다. 결국 적군의 선봉대는 서울 외곽 수십리 지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가로에다가요, 한국의 리는 약 400m라는 설명까지 붙여놨어요. 영어로 다 써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보고 나는 워싱턴과 동경에 밤과 이른 새벽 시간에 전화와 전보로 연락을 취해 메가더 장군과 통화를 했고, 실제 지금 이 메가더 장군하고 통화한 얘기는 아까 프란체스카가 쓴 6.25와 이승만이라는 우리 김 기자님이 얘기한 그 책에 그대로 다 나옵니다, 저게. 메가더 장군과 통화를 했고, 워싱턴 주재 우리 대사를 통해, 저게 장면이죠, 그때. 트루먼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내가 말한 바는 그러니까 자기가 미국 대통령한테 한 얘기는, 내가 말한 바는 적이 우리 대문을 침입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라는 얘기를 내가 미국 대통령한테 했다. 우리에게 무기를 주면 우리는 미국, 일본, 한국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온 국민이 나서 국경을 방어할 수 있다. 나는 트루먼에게 미국 의회를 통과하고 미국 대통령 승인이 난 $10,000,000 원조가 우리가 이와 같은 비상사태를 막고 있을 때 도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어필했다, 호소했다. 그 사이에 무초 대사의 노력도 있고 하여 그러니까 무초가 우리보다 더 긴급히 워싱턴과 도쿄에 이 상황을 호소해서 우리가 한국이 침략당하고 있는 걸 우리가 도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무초도 해서 오늘 오후에는 27일 오후에는 메가더 장군이 내게 보낸 전보에서 중요한 언급을 하였기에 저게 그 당시 대전에 있는 이승만을 그 당시 미국 대사관의 라이트너 참사관이 찾아가서 보고하는 겁니다. 27일 낮에 라이트너 참사관이 대전역에 있는 이승만을 찾아가서 메가더가 무기를 보내기로 결정을 한 것을 이승만한테 보고해요.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대전에서 그날 밤에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상황을 보세요. 오늘 오후에는 메가더 장군이 내게 보낸 전보에서 중요한 언급을 하였기에 이를 동포에게 급히 알리고자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바를 모두 철파하고 이 기쁜 소식을 방송하는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의 전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로 속에 있는 것도 영어로 가로 속에 저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깊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중대한 작전이 준비되고 있고 충분한 원조가 가는 중입니다. 메가더의 서명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가더가 서명해서 저런 원조가 가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고요. 또 다른 긴급한 정보 보고는 한국 원조가
해군과 공군 양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원조가 해군하고 공군 각각 오고 있다. 그러나 이 원조는 오직 38선 이남을 방어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38선을 넘어서 북진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원조를 하면서 이승만이 하도 자기들 말을 안 듣고 북진 통일을 하자고 얘기하는 걸 이때부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미군이. 원조, 그러니까 군사 원조를 우리가 주지만 니네 방어용으로만 써라. 절대 38선 못 넘어간다는 얘기를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는 전폭기를 보내서 침략자들을 격파하고 전투기로는 탱크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또한 처치 장군은 즉시 동경에서 서울로 와 우리 국방사무의 고문으로 도울 것이며 고급 참모들도 여럿이 오고 군사 원조물자도 지금 오는 중이며 또한 계속해서 올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국민이 피난을 떠나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전쟁이 나서 서울이 함락될 것 같으니까 막 피난을 가는데 그거 내가 다 이해한다. 우리보다 더 유력한 나라들도 공산당 세력 수중에 넘어갔고 일부는 넘어가는 중입니다. 저 중국이 공산화되고 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공산당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대가 강력하게 싸워야 합니다. 특히 원조가 도착할 때까지 맨손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고. 여기서 서쪽 옹진반도부터 동해까지 38선 모든 지역 그리고 동해안을 따라 내려가는 전선에서 적과 힘차게 싸우고 있는 우리 군과 경찰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의정부 지역에서 무기도 없이 용감히 싸우는 군인들에게는 더욱 고맙습니다. 저 말을 이승만이 하고 있어요. 27일 밤에 지금. 아까 김영선 기자님이 굉장히 여러 자료를 갖고 설명했던 6.25 전쟁에 나서 3일 동안 서울이 함락되지 않은 게 얼마나 엄청나게 잘 싸운 건지를 이승만이 이미 27일 밤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 방송을 통해서. 근데 저 방송을 이제 우리가 그동안 안 거는 좌익들이 이제 이승만을 욕할 때 저 방송은 실제 내용을 이런 식으로 실증적으로 확인은 안 하고 이승만이 연승만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도망가고 국민들은 서울에 남아서 싸워라라고 얘기했다라는 식으로. 이게 복원되어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말로 방송 녹음이 있어요. 녹음된 게 있어요. 근데 들으면은 직직거리고 해서 잘 못 들어. 영어로는 텍스트가 있어요. 아까 그 문서가. 이거 마저 읽게. 여기. 네, 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내려가. 네. 없는데요? 아니요, 여기. 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용기, 힘, 결단력을 가지고 있음을 세계에 보여주어야만 우리는 그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남북한의 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나는, 이승만은 모든 시민이 전쟁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용기와 애국심을 발휘하여 차분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에요. 전쟁에 필요한 노력과 공산주의자들을 전향시키려는 시도에 관한 연설의 나머지 부분은 해독이 되지 않습니다. 에디터라고 영어 텍스트에 써 있어요. 이게 27일 밤 10시에 방송된 건데 시비 걸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50년 후, 60년 후에 김영삼 기자가 다른 자료들을 다 찾아서 얘기한 거를 다 집약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승만이 런승만이라고 그렇게 희화화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하잖아요. 오늘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신 게 이런 그 당시에 이승만의 방송 자체가 이제 기록이 다 확인이 돼서 그것을 미군이 한국말로 방송되는 것을 듣고 현장에서 영어로 바뀐 것을 자기들이 보고한 게 미국 문서보건소에 지금 남아있는 것을 찾아서 보니까 시비 걸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이승만은 정말 할 만큼 한 거예요. 고마워해야 되고. 근데 그것을 그동안 그렇게 비틀어가지고 그냥 정말 이승만은 천하의 나쁜 놈으로 만들었는데 다행히 이제 이렇게 역사를 이제 제대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시작되고 우리 김영삼 기자님이 사실 제일 앞장선 분의 한 분이지만 오늘 사실 얘기하신 것들이 저도 그렇고 또 저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조금씩 거들어서 많이 지금 바로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정치 파동에 대해서도 과거에 얘기했던 그런 식의 해석보다는 지금 오늘 김 기자님이 얘기한 그런 여러 가지 맥락을 봐서 이게 미군의 국내 정치 개입을 이승만이 저항한 거고 그것이 미군이 그래서 막 그 당시에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그러는 온갖 계획까지 다 만드는 건데 그럼 이승만이 그걸 당하고 있는 게 그런 민주주의냐 뭐 그런 하여튼 온갖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해석들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제 좀 맛을 보실 수 있었던 거고 다른 분들도 이제 자꾸 퍼져서 교과서에 그런 게 실려야죠 앞으로. 근데 금방은 안 될 겁니다. 뭐 1년, 2년 만에, 5년, 10년 만에는 안 되고요. 한 세대는 해야 될 겁니다. 한 세대는 저희가 이런 일을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은 이 내용이 이제 이승만이 27일 밤에 이런 연설을 한 게 얼마나 잘한 거냐 하는 게 아마 교과서에 실리게 되지 않을까 하고요. 하사장은 유성춘 교수님 죽은 다음에 오래 살아야죠, 그래서. 그래서 저런 얘기들이 사실은 제 책에 좀 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김 기자님이 얘기하신 여러 다른 주제들도 연관된 얘기들을 제가 최대한 썼고요. 한 가지 조금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예, 박헌영이 이제 그 정쟁 범죄를 우리가 김일성만 얘기할 게 아니라 박헌영도 꼭 얘기해야 된다는 것도 정말 100% 동감이 되는 얘기인데 이 박헌영이 30만의 남로당을 갖고 있으니까 스탈린한테 가서 남침을 하면은 남한에 있는 우리 동지들이 들고 일어나서 남한은 적화를 금방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실제 하고 그 얘기 때문에 스탈린이 결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얘기를 스탈린하고 김일성과 박헌영이 스탈린을 만나서 이제 남침 전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때 박헌영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남한에 30만이라는 말하자면 남로당 동지들이 있어서 북한이 내려오면은 바로 뭐 전쟁이 끝날 거다. 적화가 될 거다. 사실은 그 이유 때문에 아까 얘기한 그래서 그 뭡니까 그 남로당 처형하는 거 뭐라 그러죠? 갑자기 용어가 기억이 안 나네. 보도연맹. 예. 보도연맹이 지킬 보자에 이렇게 유도한다는 도자예요. 지키고 이끌어주는 단체인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는데 제주도의 4.3이나 여순 반란 같은 게 계속 벌어지니까 이제 반공을 국시로 하겠다라는 게 여순 반란 이후에 우리나라 이제 건국의 정신으로 자리를 잡고 그래서 남한에 있는 이 남로당 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대처하는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보도연맹이라는 단체에 가입시켜서 남로당을 말하자면 30만 명이나 되는 이 남로당 세력을 우리가 말하자면 이 생각을 바꾸도록 도와주고 고치는데 30만 명이나 되니까 그 중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죠. 바꾸는데 또 상당한 숫자의 일부 극렬, 악질, 반동 좌익들은 안 바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쟁이 났잖아요. 전쟁이 나서 아까 설명하신 대로 서울이 점령이 됐는데 인민군이 들어오자마자 서대문 형무소부터 열어요. 거기 이제 맞아 좌익 사범 중에 악질들이 감방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나와서 뭘 하겠어요? 이제 얘기하는 경찰, 군인 가족들이 누군지 어떤 놈들이 자기들 보기에 반동분자들인지 다 불러가지고 남한에 말하자면 우익 세력을 아주 작사를 내려고 그러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을 보면서 후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후퇴하는 우리 군 입장에서는 야, 지금 후퇴하면서 다음 교도소가 있는데 거기도 좌익사범들이 있는데 좌익사범들이라는 거 감방에 있는 좌익사범들은 보도연맹에 가입시킨 좌익사범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보도연맹은 우리가 교화를 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올바른 시민으로 국민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고 그게 안 된 사람들을 감방에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지독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감방에 있다가 이제 전쟁이 나서 인민군이 내려와서 감방문을 열면은 이 사람들이 해방이 되었고 나와서 뭘 합니까? 다 우리 편 죽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핵심 남한의 그 건국과 남한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을 다 죽이자고 난리를 치는
그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고 후퇴를 하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죽이고 가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게 보도연맹 학살 사건이라고 자익들이 부르는 건데 당연한 일이에요. 아니, 후퇴를 하면서 우리가 후퇴해서 감옥문이 열리면 그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후퇴하는 군인, 경찰 가족들을 지목해서 얘네들 죽여야 된다고 해서 인민재판으로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설 사람들을 그러면 감옥에다 모셔놓고 그냥 밥 잘 먹이면서 우리가 후퇴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당연한 겁니다. 이 사람들 처단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야, 보도연맹을 어떻게 그냥 가만 놔두고 가냐. 좌익들 니네라면 그러겠냐. 당연한 거다. 악질 좌익들을 처단하고 후퇴를 해야지 후환이 적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파들이 간이 작아서 그런지 오늘 그래서 김 기자님 같은 얘기들을 세게 해야 됩니다. 세게. 너 같으면 어떻게 할 건데 거꾸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 그런 일들이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아까 김기남인가요? 누구죠? 서울 점령당했을 때 인민재판 당한 문인. 누구더라? 아까 이름이 나왔는데. 책도 썼대는 김기남? 왜? 6.25 때 인민재판 당한 문인 있잖아. 모윤수? 아니, 모윤석 말고. 김팔봉. 김팔봉. 그래서 아까 책도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겪은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승만이 그러니까 나중에 방공포로 석방은 또 다른 얘기고 이 보도연맹이라는 걸 만들어서 남한에 있는 30만의 좌익들을 우리 편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는 동시에 그런 일을 하다가 6.25 전쟁이 갑자기 벌어진 겁니다.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가 남침을 당한 거예요. 기습 남침을 당했고 그 기습 남침 과정에서 서울이 3일 만에 점령을 당하고 벌어진 일을 생각해 보면은 서울에 들어오자마자 서대문 형무소 감방문을 열고 거기에 있던 좌익들이 나와서 우익의 간부들, 도망간 사람들이 후퇴한 사람들이면은 그 후퇴한 사람의 가족이 누군지를 알아가지고 저 사람이 누구의 부인이다. 저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다. 그래서 광장에 모아놓고 인민재판을 했잖아요. 그 정보가 후퇴하는 군인한테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정보를 들은 군은 그 다음 후퇴 지역에서 전쟁의 상황이 우리가 밀고 올라가면 그럴 필요 없지만 밀려 내려가니까 그러면 서울 다음에 수원, 대전 거기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악질 좌익들을 우리가 밥 잘 먹이면서 그냥 갑방문만 닫아놓으면은 우리가 후퇴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 가만히 있습니까? 문 열고 다 뛰어나가고 이 새끼들 다 죽이겠다고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그럼 죽이고 내려가야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왜 죽였냐고 지금 지랄을 하는 거거든요. 좌익들이. 우리가 살라고 한 거다. 이 얘기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라고. 정당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는데 오늘 잘 하셨으니까 이 정도로 저는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